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누구나 할 수 있다. 공표준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장치를 정비하게 되나요? 네, 오늘은 하이브리드 전자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많이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누가 물어봤을 때 막상 어떤 것이다 라고 답하기에는 또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하이브리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전에 이제 뭐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뭐 축구 선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동력원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쉽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주로 내연기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전기 모터가 병행해서 사용되는 방식을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확실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 전자제어 장치 정비 방법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VG 엔진맨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엔진 정비 스타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종류, 그것이 궁금하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 경기도 부천시로 고고싱! 안녕하세요. 마스터 자동차 정비소 이영훈 대표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우리가 HEV 시스템이라고 약을 하는데요. HEV 시스템, 즉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페러럴 타입과 그리고 파워 스플릿 타입이 대표적으로 구분되는 형태입니다. 이 페러럴 타입은 또다시 소프트 타입 그리고 하드 타입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요. 국내에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는 이 페러럴 타입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 스플릿 타입은 일본차인 특히 대표적인 토요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타입입니다. 페러럴 타입은 국내 양산 차량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페러럴 타입은 크게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으로 다시 구분되어집니다. 소프트 타입 같은 경우는 엔진과 그리고 모터가 합쳐진 상태에서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로 동력이 전달되느냐, 그리고 하드 타입 같은 경우는 엔진과 모터 사이에 클러치를 두어서 동력이 전달되는 타입이냐로 크게 구분이 되어지고요. 한 가지 더 더하자면 바로 주행 패턴입니다. 주행 패턴이 뭐냐면요. 처음 출발할 시기 때 소프트 타입 같은 경우 엔진과 모터의 힘이 서로 결합되어서 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진 시스템이고요. 하드 타입 같은 경우 출발할 처음 시점부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이 바로 하드 타입 시스템입니다. 아하, 하이브리드 종류가 많네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타입별로 다양한 특징이 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전자제어 장치 정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영상을 준비해뒀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중 점검, 진단, 조정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제조사, 형식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장치와 구성부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제조사, 형식에 따라 구성부품, 제어장치의 점검을 통해 고장을 진단할 수 있으며 정비지침서에 따라 진단장비를 이용하여 고장 요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별 하이브리드 전기장치를 종류별 규정값대로 점검, 진단할 수 있고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장치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정비지침서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장치의 세부 점검 목록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제조사별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관련 구성 부품을 규정값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정비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제조사별 규정값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정비지침서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구성 부품을 조정을 위해 관련 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고전압 시스템 사전 점검, 고장 코드의 기반의 점검,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는 연료장치 정비, 엔진 점화장치 정비, 가솔린 전자제어장치 정비, 디젤 전자제어장치 정비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구로는 HV, BMS, HPCU, HCU, MCU, LDC, BMS, 모터, 고전압 배터리, 진단 장비, 서비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족 차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저와 같은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차량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더욱 기대가 되네요. 기대하시는 만큼 집중하시면 만족할 만큼의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보고 싶어서요. 역시 화트가 뭐 나갈 나이입니다. 아주 뭐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예. 자,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네. 오늘 또 저희에게 또 알려주실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엔진 파트 중에서 하이브리드 장치, 하이브리드의 전기 장치에 대해서 점검 및 진단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점검부터 제가 배워볼 예. 텐데요. 예. 제가 어느 곳부터 저희가 점검하면 될까요? 예. 지금 제가 먼저 하나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품을 하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딱 느끼시는 게 지금 이렇게 엔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튜브가 씌워져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시죠? 네. 예. 툴 양 끝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의 어원이 일단 잡종, 또 변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 외에 우리가 전기 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전기 모터는 또 일반적인 엔진이 구동되는 전기 부도는 큰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전압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보통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한 270V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고전기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우리가 이렇게 튜브로 감싸가지고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뭐 12V 12V. 예. 근데 이게 200 몇 볼트요? 270V 정도 고전기를 써야지만 네. 모터가 구동하는데 문제가 없으시게. 굉장히 그 고압에 그렇죠.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일반 그 차주가 네. 점검을 할 때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차주분께서 점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고 네. 정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숙련되신 분들이 점검을 하실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런 입장에서 점검을 할 때 바로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이런 피복들이 만약에 벗겨졌다, 네. 손상이 왔다, 그럼 고전기가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저희가 이제 이 하이브리드 이 전기장치 이 진단 및 점검에 가장 처음 해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 계통이나 또는 거기에 관계되고 있는 계통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보는 거죠. 일단 보는 거.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육안 점검 또는 보면서 만져볼 수도 있겠죠. 네. 라인을 따라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관능 검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보면은 지금 딱 보니까는 뒤에 있는 고압 배터리에서부터 결국은 우리가 하이브리드의 가장 중요한 또 부품 중에 하나는 전기 모터 구동이나 제어를 위해서 고압 라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고압 쪽은 다 이렇게 지금 주황색 케이블로 되어 있죠. 네네. 그 주황색 케이블을 따라오면서 케이블 자체 내에 피복이나 이런 데들에 손상이 없는가. 물론 이게 이제 플로우 바닥 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따라왔고요. 지금 그런 일환에서 이 엔진룸에서도 그러한 고압
쪽 계통에 또는 엔진 쪽 계통에 또는 우리가 내연기관에서도 우리가 학습을 한 부분처럼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어디서 연료는 새지 않는지 또는 커넥터가 파손되진 않았는지 네. 만져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쪽을 좀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나와져 있는 요게 이제 우리가 뭐 하이드로닉 뭐 파워 컨트롤 유니트라고 하는 어셈블리예요. 상당히 이제 뭐 인버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인버터 쪽에 있는 부분을 잘 보시게 되게 되면 위에 리저버 탱크와 같은 물 탱크가 하나 있네요. 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냉각수 호수가 몇 군데 쭉 따라 한번 가볼게요. 네. 쭉 따라가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발전기 부분입니다. 스타팅 제너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하이브리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수가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인버터 부분하고 더불어서 그럼 이 부분의 냉각수들은 엔진을 통해서 구동을 시키는 거냐 유동을 시키는 거냐 이게 아니거든요. 네. 별도로 이제 항상 상시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일정하게 냉각수가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 워터펌프는 워터펌프인데 전기를 통해서 구동하는 우리가 EWP라고 하는 별도의 펌프가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물펌프가 순환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각종 이렇게 냉각수가 순환하는 부위 계통에서 고무수들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오래되거나 열을 많이 받게 되게 되면 부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손상이 나면 냉각수가 새겠죠. 그래서 그런 부위들을 따라가면서 냉각수가 어디서 누수되는 데는 없는지 점검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저장하는 탱크, 리저버 탱크에 냉각수는 규정대로 좀 채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각계통의 계열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고압 라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케이스를 하나 빼가지고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죠. 이게 이제 전기 모터로 연결되고 있는 고압 커넥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그대로 따라가지만은 스타팅 제너레이터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또 고압 케이블이에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커넥터가 제대로 안전상 체계로 되어 있는지 네. 만약에 피복에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락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서 이게 빠진다거나 쉽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점검을 하는 게 우리가 관능 검사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냉각계통 그다음에 우리가 고전압계통에 대한 점검도 눈으로 보면서 만져보면서 점검을 해봤지만은 요거 다음으로 또 저희가 이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운전자분이 운전을 할 때 네. 클러스트라고 하는 계기판이 있죠. 그럼. 그 계기판에 보게 되면은 전자적인 시스템에 불량이 나게 되면은 경고등을 띄워줍니다.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도 불량이 있지만은 하이브리드 경고등이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별도로. 예.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이나 엔진 체크 등의 그러한 경고등이 들어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어서 시스템 스캐너 등을 이용해서 진단기를 이용해서 점검을 또 이어서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진단 및 검사에서 제가 먼저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 하이브리드 이 전기장치 이 점검 및 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사실 처음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이 굉장히 그 고압 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네. 좀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 이런 안전장치 락 기능이 이 정확하게 이렇게 접히는 거 예. 이런 상황까지도 이렇게 확실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예. 굉장히 좀 이 안전하게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일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네. 작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한 기능들을 정확하게 다시 재체결을 하지 않으시면은 네. 상당히 위험하실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커넥터 등에도 이렇게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작업자들도 저희가 아까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절연을 할 수 있는 고무장갑이라든지 또는 이제 혹시나 어스가 돼가지고 스파크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안경이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반드시 가지고 우리가 점검이나 진단 또는 교환까지도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요 엔진 루만을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피복이 씌워져 있는 부위가 고전압에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전압을 기본적으로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 플러그라든지 물론 그 전에 배터리 마이너스 안전 플러그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연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뭐 HPCU라고 하는 하이드로닉 파워 컨트롤 유니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세요. 그리고 이 안에 인버터라고 하는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고압의 교류 전류 또는 직류 전류 이런 거를 바꿔주는 또 컨트롤해주고 제어해주는
이런 부품들이 요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교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자, 전기의 가장 핵심인 반도체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순행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별도의 우리가 전자펌프, 워터펌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냉각수를 순환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이러한 장치를 또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우리가 HPCU라고 하는 이 어셈블리 장치를 탈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HPCU라고 하는 이 어셈블리 아주 중요한 장치죠. 이거를 탈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ETS라고 하는 전자 스로틀 바디까지 들어가고 있는 흡기 계통의 흡기 덕트 라인을 이미 기존에 사전에 제가 에어 클리너서부터 제거를 해놨습니다. 작업을 하기 훨씬 더 좋겠죠.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우리가 메인 퓨저블 링크 박스로 연결되고 있는 우리가 또는 각종 접지로 연결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전원선을 제거를 먼저 해주셔야겠죠. 가장 먼저. 자, 먼저 제거를 해볼까요? 예. 역시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다 이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공구에 이렇게 저렴 피복을 씌워놨습니다. 예. 자, 이렇게 먼저 접지나 우리가 플러스 쪽 메인 퓨저블링크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전원선을 좀 제거를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우리가 그 냉각계통, 순행식 냉각계통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이제 제거를 미리 사전에 이 부분이 이제 별도로 이제 우리가 요 순행식 냉각기체 사용을 하고 있는 라디에이터가 있거나 또는 엔진을 냉각시켜주는 본체 라디에이터랑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의 물을 제가 사전에 빼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잘 빠지게 호스를 빼놨고요. HPCU라고 하는 장치의 냉각계통, 우리 리저버 탱크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냉각계통이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전압 쪽 라인에 우리 주황색이 이제 고전압 라인이라고 하셨죠. 여기에는 이제 메인 파워 컨트롤 파워 케이블에서 들어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파워 케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각부입니다. 요 장치 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전기,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를 순환하기 위한 전자 워터펌프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데에는 3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라인에 이제 우리가 고압 케이블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냉각 장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원소 접지선까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주황색 라인에 각 단계별로 연결되고 있는 커넥터를 본체에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뭐냐면은요, 이 고전압이 이게 유동을 하는 커넥터들이다 보니까 쉽게 탈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두고 있냐면은 록핀이라고 하는 락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락 장치를 제거를 해야지만 커넥터가 탈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주황색 라인 뭐 다른 부위들도 일부 있지만은요, 이렇게 고정 장치,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잠금 장치부터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체에서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HPCU라는 어셈블리 장치에서 고전압 라인의 커넥터들을 다 제거를 이렇게 시켜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체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류들 제거를 한 다음에 완전하게 탈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교수님과 함께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이 점검과 진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에 이 하이브리드 이 전기장치 이 진단과 점검에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또 알려주실 건가요? 예, 우리가 그 바로 앞에서 점검 진단에서는 관능 검사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또 만져보면서 이 점검을 우리가 마쳤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눈으로 본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이나 시스템적인 결함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차량들도 지금처럼 나와져 있는 스캐너라고 하는 진단기 이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등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또한 이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고장난 시스템의 요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스캐너 자체 내에서 우리가 점검하는 요소들 중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장치 자체 내에는 우리가 엔진 클러치라고 하는 유압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속을 한다거나 가속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엔진만 구동이 되느냐 모터만 구동이 되느냐 두 개가 같이 구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충격이나 진동 등을 우리가 좀 완화시켜줘야 되는 클러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클러치 부분에 대한 유압이 정상이냐 불량이냐 등과 같은 거 또한 일부분의 부품이나 이런 거를 교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센서들이 제대로 초기화되어 있는 위치에 제대로 세팅이 되지 않느냐와 같은 보정 작업들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동을 걸어 주시죠. 예. 그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중요한 특성들이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엔진만 점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와져 있는 것처럼 모터 제어라고 나와져 있으시죠? 네네. 이 모터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동력원인 전기 모터 쪽에 제어하는 요소까지도 별도로 옵션이 달려져 있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제어라고 하죠. 또 별도로 전체 컨트롤해주는 배터리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가 또 별도로 있으세요. 그다음 밑에 보게 되게 되면 7번에 배터리 제어가 따로 들어가 있으시죠. 네. 요 BMS라고 하는 거 자체는 고압 배터리입니다. 아까 뒤쪽에서 봤던 우리가 그래서 고압 배터리 같은 경우가 제대로 전류나 전압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누설되는 전기는 없는지 등과 같은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실 수가 있고 직류변환 장치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인버터 안에 들어가 있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실제로 자동차가 쓸 때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상 유무와 같은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은 엔진 제어면 엔진 쪽에서 엔진 제어 하나만 가지고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지만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각 파트별로 부분을 다 진단을 통해서 이상이 없느냐를 갖다가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제가 먼저 엔진 쪽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인지 불량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진 부위의 시스템은 양호하다. 네. 정상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다시 나가셔가지고 물론 저희가 지금 진단한 거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를 진단하는 거지 좀 깊이 들어가거나 응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시니까는 이거 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터 쪽 모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커넥터 이제 서로 DLC라고 하는 커넥터가 핀수가 몇 개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요. 자, 또 자기 진단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구동 모터 위치 센서 아까 제가 위치 센서라고 했다고 되어 있죠. 네. 이 구동 모터가 이제 전기 모터를 얘기하는데 이게 좀 보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스타트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요것도 요 안에 위치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요 두 개도 지금 위치가 좀 보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고전환 시스템에 보면은 인터록 미체계라고도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차량에서는 고장이 발생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고장인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실제 고장을 알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와져 있는 데이터를 항상 우리가 자기 진단할 때 배웠잖아요, 같이. 그때는 반드시 소고를 한번 해봐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소고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위치 센서 두 개는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네, 불량이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특정한 부품이나 특정한 하이브리드 요소 중에서 한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가 탈부착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미보정이라고 나와져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정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진단기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고장이 나왔구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런 장비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종 조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따로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진단기 장비를 이용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또 이제 다른 쪽 요소도 고장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자, 다시 이제 전 단계로 나와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자기 진단기라는 진단 장비, 물론 이러한 진단기 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보정이나 이런 것 같은 기능들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진단기 요즘은 장비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해당하는 제조사에 네. 맞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비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모터 부분에서 고장이 나왔었죠.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위치 보정을 해가지고 차가 출고가 돼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자동차를 우리가 이게 수리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조치를 완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스캐너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 단계에서 했던 우리가 관능 검사라고 하는 유관 검사 외에 정말 시스템적으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사후 조치, 조정까지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함께요. 네,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이 진단기를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또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스캐너상으로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상 유무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 쪽이 고압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라인들은 다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끊어져 있거나 또는 서로 간에 만나지 말아야 될 선들이 붙어 있으면은 단락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는 장치에서 우리가 전기 모터로 연결되고 있는 고압 라인의 파워 케이블 쪽이거든요. 여기 지금 3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선이 3개로 되어 있죠. 당연히 반대편도 3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서로 간에는 각각 한 라인씩 연결이 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처음 라인과 처음 라인이 연결됐는데 그 옆에 라인이랑 붙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는 게 바로 우리가 멀티미터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통전 시험, 단전 시험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건 하나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부를 다 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 한번 잡아주시면은요. 자, 멀티미터는 통전 시험을 해야 되니까는 저항에다 일단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한번 저를 한번 도와주시고요. 항상 멀티미터 사용할 때는 멀티미터 자체가 정상인지 확인해 보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통전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정상이죠. 네, 정상이죠. 예. 자, 지금 이제 요게 단선과 단락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도와주시죠. 한쪽에다 먼저 대주시면은요. 자, 반드시 한 라인씩 서로 간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는요. 나머지 쪽 반대편으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안 되고 네. 하나만 대주시고 계시고요. 안 되고 요번에 얘가 지금 통했습니다. 네. 자, 고압 이렇게 파워 케이블 쪽 라인은요 한 1옴 내에서의 저항을 가지고 있으면 양호하다. 근데 지금 한쪽에다 됐는데 한 군데밖에 통하지 않았죠. 네. 이런 식으로 세 군데를 다 해봤을 때 한 라인씩만 통하면은 단선도 정상이고 단락도 양호하다. 그래서 이 케이블 자체는 정상이다라고 판단을 저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과 함께요. 이 고압 케이블 이 단선에 대한 점검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전자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일반 엔진보다는 복잡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것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자제어 장치 정비는 교환 수리 검사로 한 번 더 학습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 학습을 모두 하시고 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자제어 장치 정비, 교환 수리 검사도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